객관식 1번부터 보자. 4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 계산할 때는 밑을 최대한 작게 맞춰주면 좋다고 했지. 그래서 4의 4분의 1제곱을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거야.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따라서 2의 1제곱이 될 거고 정답 2번 되겠다. 2번 보자. 2번에서 fx가 주어져 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인데 이거는 보면은 미분계수의 정의지. 만약에 이게 수렴을 한다면은 f'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fx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3x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1이겠지. 2x 빼기 1 f'x는 2x 빼기 1이 될 거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은 1이 되겠다. 정답 1번. 3번 보자. 수열 a인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는 8이래.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 곱하기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1. 근데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는 1이 아니야. 이거는 7이지. 왜냐면은 1을 7번 더한다는 거니까. 따라서 이만큼은 7이다. 그리고 이만큼이 8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어.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16 더하기 7로 써. 그래서 23이 되겠지. 정답 3번. 4번 보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봤을 때 떠올라야 되는 거는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불연속 후보를 조사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연속의 뜻으로서 조사를 해준다. 얘는 지금 x가 3보다 작은 곳에서 연속이고 얘는 x가 3 이상인 곳에서 무조건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연속성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그 다음에 3부터 무한대까지. 따라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불연속 후보는 x는 3, 이 유일하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같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 왜냐면은 3콤만 무한대, 3부터 무한대까지, 닫힌 구한 3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함수값과 우극한은 뭐로서 똑같냐면은 15 빼기 a로서 동일해. 근데 좌극한은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되겠다.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24는 2a이다. 따라서 a는 12가 되겠지. 정답 3번. 5번 보자. 단순한 정적분 문제지. 0부터 2까지 저거를 적분을 하래. 적분해보자. 2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야. 0이랑 2를 집어넣을 거야. 2 곱하기 8 빼기 4 플러스 2가 될 거고 16 빼기 2가 될 거니까 정답 14, 2번이 되겠다. 6번 보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는 a 코사인 bx 플러스 1이 최대값이 8이고 주기가 파이래. 그럼 여기서 b가 결정하는 거는 우리 주기가 되겠다. 주기는 이렇게 정의를 하지.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 다음에 a가 결정하는 거는 얘의 치역을 결정할 거야. a 코사인 bx는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일 거니까 fx는 여기다가 1을 더한 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다. 따라서 a 플러스 1이 8이 돼야 될 거고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파이가 될 거야. 그러면은 위에서 구할 수 있는 거 a는 7이라는 거고 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b는 2라는 거겠지. 따라서 7 더하기 2에서 정답 4번 되겠다. 여기서 일단은 알아야 될 거는 삼각함수의 그거지. 삼각함수의 변형이라고 해야 되나? 변형. 확대 및 축소. 확대 및 축소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바뀔 수 있냐면은 치역이랑 또 주기가 바뀔 수 있어. 이게 A였고 이게 B의 역할이었어.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평행 이동에 관련해서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지. 플러스 1 된 거. 넘어가보자. 7번 보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5x제곱 플러스 xfx라고 정의되어 있고 f3이 주어져 있고 f'3이 주어져 있어. g'3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gx를 미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 10x 플러스 얘는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는 미분해서 g'3은 30에다가 f3은 2였어. 3을 집어넣으니까 x에는 3이 들어가고 f'3은 1이겠다. 따라서 30 플러스 2 더하기 3, 5가 될 거야. 35가 될 거니까 정답 5번. 8번 보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 사인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각 변화는 단위원 위에 점의 좌표를 읽음으로써 구하자고 했지. 세타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이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이 길이를 사인 세타라고 한다. 참고로 단위원일 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루는 각에서의 무슨 좌표? y좌표겠지.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을 거야. 따라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타내는 각에서의 y좌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좌표는 사인 세타랑 똑같겠다. 따라서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면은 가능한 게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겠지. 근데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래. 그러면은 2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왜냐면은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코사인이 0이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커서 코사인 세타로 나눠도 무리가 없다. 탄젠트 세타가 2래. 탄젠트 세타가 양수야. 그러면은 1사분면이겠지. 왜냐면 탄젠트 세타는 각도가 세타일 때 나타내는 그 동경이 나타내는 기울기일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어. 세타가 있을 때 1대 2대 루트 5겠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될 거야. 루트 5분의 1. 따라서 정답 5번이 되겠지. 그래서 각변환에 대한 각변환 잘 할 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랑 사인이 나왔을 때 코사인을 양변의 코사인으로 나눠 가지고 탄젠트 세타 만드는 거.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 9번 문제는 조금 유심히 봐보자. 이 문제는 당연히 맞췄을 거라고 믿어. 당연히 맞췄을 거라고 믿는데 이거는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누가 좀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었느냐. 근데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야. 한번 보자.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ax로서 정의가 되어 있대.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일단 눈에 띄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얘는 이 정적분이랑 이 정적분은 구간이 같다. 구간이 같으면은 함수끼리 합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라고? 구간이 같으면은 피적분 함수끼리 먼저 연산을 해가지고 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플러스 1의 fx dx 빼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로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얘는 xfx 플러스 fx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fx에 플러스 fx에 빼기 fx dx로서 계산이 가능하겠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간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fx dx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구간이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함수식을 합쳐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일단 36이래. 근데 우리가 fx식을 대강 알고 있어. 직접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 dx가 될 거야. 근데 자세히 봐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을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2 곱하기 0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한 거와 똑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0이 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정적분은 부호를 고려한 넓이니까 S가 돼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한 거는 2S가 될 건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단 거지. 0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을 해줘. 근데 거기에다가 2배를 해준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정적분한다는 거는 우함수는 정적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호를 고려한 넓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넓이를 라지 a, 이 넓이를 라지 a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니까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 함수식을 두 개로 쪼개보면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세제곱 dx 더하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ax제곱 dx가 될 건데, 얘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야. 따라서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이 돼.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2 곱하기 0부터 3까지 ax제곱 dx로서. 근데 2 곱하기 계산을 해주면 이제 3분의 1의 ax 세제곱에다가 0이랑 3을 집어넣어서 뺀 거겠지.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7이야 9a 0을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상관없고, 그러면은 18a가 될 건데 이게 36이래. a는 2가 되겠다. 정답 2번이 되겠지. 따라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a 값은 나올 거야. 근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여기에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할 줄 알아야 됐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기본에 충실을 하면은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정적분의 성질, 구간이 똑같으면은 식을 쪼개고 합쳐준다. 근데 만약에 식이 똑같으면은 구간을 쪼개고 합친다. 라는 이러한 정적분의 성질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될 거고, 대칭성의 기인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으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겠다 라는 게 포인트였을 것 같아. 10번 넘어가자. 10번 보자. 10번에는 위에 내가 이렇게 적어두긴 했는데,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식을 y는 fx라고 했대. y는 f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집어넣은 꼴이지. 그래서 y는 fx랑 y는 f 마이너스 x를 봤을 때 y축 대칭이라는 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fx가 주어져 있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겠지. y는 로그 a에 x 플러스 3이랑 y는 마이너스 로그 a에 x 플러스 3, 혹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거야. 로그 a분의 1에 x 플러스 3. 이런 두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는 x축 대칭이겠다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조금의 계산적인 이점밖에 주진 않거든.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를 풀면서 어떤 계산에서의 이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곡선 실수 a가 1보다 크대. 이런 조건들 잘 봐야겠지. 왜냐면은 a가 1보다 크다는 게 뭐를 결정을 할 거냐면 로그 함수의 계형을 결정할 거야.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겠다. a가 1보다 작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맞지? 일단은 a 전부터 구해보자.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로그 a에 x 플러스 3이랑 로그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같다는 걸 통해서 x랑 y를 구해서 a 점의 좌표를 나타낼 수도 있지.
로그 값이 같기 위해서는 진수가 같아야 돼. 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같아야 돼. 그러면은 x는 얘네는 사라질 거고 0이 되겠다. 0은 둘 다 들어갈 수 있지. 진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a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0, 0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로그 a의 3이 나올 거야. 그래서 a점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지. 그래서 로그 a의 x 플러스 3은 로그 a의 x가 있을 때 그거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근데 뭐라고 했어?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 했지. 그러면은 얘네의 교점은 어디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은 y축 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교점 a가.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로그 a의 x 플러스 3에다가 0을 집어넣은 로그 a의 3이 이 교점이 y좌표가 될 거라는 거지. x좌표는 0일 거고 y좌표는 로그 a의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었겠다.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계산의 이점 그 정도로만 효과를 가졌던 것 같아. 근데 이 대칭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두고 가자. 약간 한마디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B점 구해보면은 X축과 만난다는데 X축과 만나는 거는 뭐가 0이란 거지? Y가 0이란 거지. 따라서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X를 구해야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0이 되겠다. 그 다음에 곡선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는데 우리 C점은 똑같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Y가 0이 돼야 되겠지.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 된다 를 통해서 X는 2가 되겠다. 따라서 C는 2,0이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축 대칭이란 거를 활용을 해서 B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따라서 C는 그냥 따질 것도 없이 2,0이라고. 왜냐면은 B점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C는 2,0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2,0이 있어. C. B. 마이너스 2,0이 있어. 그 다음에 A. A는 뭐였냐면은 로그 A의 3이었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이 각도가 60도이고 이 각도가 60도이고 이 각도도 60도라는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 지금 두 개로 쪼개져. 그러면은 이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는 2 루트 3일 수밖에 없어. 1 대 루트 3 대 2니까. 따라서 로그 A의 3이 2 루트 3이겠다. A의 2 루트 3제곱이 3이 되겠다. A는 3의 2 루트 3분의 1제곱이니까 3의 6분의 루트 3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 1번이 될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크리티컬 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파악하고 가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뭐냐면은 y는 fx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fx에다가 마이너스 x만 집어넣은 y는 f 마이너스 x 따위의 꼴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얘를 보고 얘는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이거는 한마디로 습관 같은 거지. 식에 대한 예민함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길러져 있으면은 한마디로 문제를 풀면서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예민함을 높여가는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가 볼게. 11번. 사실 이거는 4점이라고 조금 부르기가 조금 민망한 문제이긴 하지. 한번 보자. 우리가 단순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된다 라는 거를 활용하자는 거야.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시각이 t일 때 점 P의 위치가 저렇게 주어져 있대.
그때 기억부터 볼 거야. 시각 t일 때,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는 1이다. 그러면은 xt에다가 t는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1 빼기 1 빼기 1 플러스 1을 하면은 0이 되겠다. 기억은 땡. 니은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 함수를 구해보라는 거야.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걸 거야. 3t 제곱 빼기 2t 빼기 1이 될 거야. t에다가 1 집어넣자. 3 빼기 2 빼기 1이래. 0 맞지? 그러면은 니은은 참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디귿.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이거는 기출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 함수에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속도 함수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고, 속도 함수가 음수면은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따라서 속도 함수의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속도 함수의 부호가 변화하는 점은 우리가 속도 함수를 지금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일단은 t는 1이라는 근을 가지는 거를 우리가 알아. t 빼기 1을 가져. 그러면은 3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x축과 만나고 t축과 만나고 1에서 t축과 만나겠다. 따라서 t가 0보다 클 때 부호가 변하는 지점은 1이겠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는 1일 거야. 에서 이 점 p의 가속도. 점 p의 가속도는 vt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오지. at가 나올 건데 6t 빼기 2가 될 거야. a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6 빼기 2가 돼서 4가 될 거야. 그래서 점 p의 가속도는 4가 맞겠지. 정답 5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부활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 문제가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리티컬 했나?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하지? 기억, 니은, 디귿이란 게 거슬리는 문제였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해.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고 기억,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푼다. 왜냐면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고 싶었던 거는 대부분 디귿이야. 근데 디귿이 너무 어려우니까 얘네를 힌트로서 출제자는 주고 싶은 거야. 힌트로서 여기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한마디로 우리한테 유도를 해준다는 거지. 그러한 점의 차이가 있지. 결론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잘 풀려면은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좋아야 돼. 그 실력은 개념이 잘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을 잘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형식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실력을 높여나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11번은 여기까지. 12번 보자. 12번은 어려워서 별표를 쳐놨다기보다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러니까 점화식 문제가 최근 들어서 15번 또는 22번에 단골 소재로서 나왔었어. 근데 한마디로 노가다인 거지. 노가다이면서 동시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한 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그거를 22번, 15번이라는 킬러 자리에서 빼고 12번으로 뒀다는 거. 그러면은 점화식이 일단 조금은 쉽게 나올 거고, 조금은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한마디로 약간 징표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 킬러의 조금 소재가 다양해지겠다. 이번에 22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렇게 킬러가 나온 거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킬러를 냈어.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너무 15번, 22번, 그러니까 아니면은 유형이나 아니면 번호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해야 될 거를 잘 하는, 그러니까 문제마다 각각의 대응을 해가지고 문제를 잘 읽어보고 조건 해석을 잘 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생각하면서 12번 한번 봐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4의 최대값을 구하래.
A4의 최대값. 일단은 가조건 A1은 A3이야. 오케이. 모든 나조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거를 만족한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이 등식이 0이 된다는 거는 앞의 식이 0이 되거나 뒤의 식이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 an 빼기 3이 되거나 혹은 이 an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거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으면 좋았을 게, 위의 식은 등차 수열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밑의 식은 등비 수열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다. 이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이러한 점들이 조금 뭐랄까, 이러한 조건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로서 정의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이 뭐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쓰이진 않았어. 근데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게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를 판단한 게 사고 과정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도 꽤나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가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 들으면 당연하잖아. 들으면 당연한데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A1을 그러면은 A1은 A3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K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러면은 A1, A2, A3, A4가 있을 때 얘네를 한번 나열을 해볼 거야. 점화식을 푸는 기본 원칙은 나열이지. K가 있을 때 A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K 빼기 3이 될 수도 있어. 2K가 될 수도 있겠지. A2가 K 빼기 3일 때 가능한 A3은 두 개가 있겠다. 뭐가 있냐면은 K 빼기 6이 될 수도 있고 2K 빼기 6이 될 수도 있어. 근데 K 빼기 6이랑 K가 같을 수 있을까? 없겠지. 탈락이야. K랑 2K 빼기 6이 같으려면은 이때는 K가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될 거야. 따라서 A3은 뭐가 될 거냐면 이때의 경우에는 12 빼기 6이 돼서 6이 되겠지. 그러면 가능한 A4를 일단 구해두고 가자. A4는 3이 되거나 12가 되겠다. 그 다음에 A2가 2K일 때 가능한 A3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2K 빼기 3이 되거나 혹은 4K가 될 거야. 4K일 때는 K 값이 0이 되겠지. 맞지? K랑 4K가 같아야 되니까. 지금 계속 A1이랑 A3을 비교를 하는 거야. K가 0일 때는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마이너스 3이거나 A4가 아니면은 0이거나 둘 다 일단은 한번 구해봤고 그 다음에 2K-3이 K랑 같다는 걸 통해서 K가 이때는 K가 3이 되겠지. 따라서 2K-3은 3이 될 거야. A3은 3이 될 거라고. 그러면 가능한 A4는 0이거나 6이 될 텐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뭐가 될 거냐면 A4의 최대값은 12가 될 거야. 그러면은 정답 2번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사실 계산량을 확 줄일 수가 있었어. 뭐였냐면은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A4가 최대가 되려면은 A3이 최대가 되면서 동시에 2AN에다가 A4를 2AN으로서 구하면은 최대가 될 거야. 2A3으로서. 뭐라고? A3이 최대한 크면서 밑에 조건식을 따라갈 때 A4는 최대값이 될 거라고. 왜냐면은 작아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커지는 게 값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3이 최대한 크면 클수록 A4가 커지겠다. 그 다음에 애초에 얘가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지. 만약에 계속 3만 빠져 A3까지 갈 때 그러면 애초에 K랑 K 빼기 6은 같지 않다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 두 배를 해가지고 갖고 싶대. 그러면은 초항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 0이 되면은 두 배를 해봤자 0이 된단 말이야. 이 조건을 그러니까 A3이 최대한 크다는 거에
일단은 한 발자국 멀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0이 최대값이 될 수 있어, 당연히. A3의 최대값이. 근데 일단은 그거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다른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고 나서 조사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였으면은 이거랑 이것만 조사를 했을 것 같아. 실제로 쌤이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풀었었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언제 K가 더 클까? A3이 더 클까? 그러면은 K가 6일 때, 즉 A3이 6일 때 A3이 가장 크겠다. 그때 2배를 해준 게 최대값일 거니까 12.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만 보고 풀었던 것 같아. 이렇게 점화식 문제는 먼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 14번 보자. 도형 문제가 일단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가 14번에 나왔는데 얘도 너무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됐어. 출제가 됐어. 왜 그랬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공부해보자. AB가 2루트 7이래. 일단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하면서 가야겠지. 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P라고 하는데 얘랑 얘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때 선분 BC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한대. 5대 1로서 내분한다고? 하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 전체 길이를 6K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5K, K가 되고 5K, K가 되고 그 다음에 3K, 3K가 될 거니까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각각의 길이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3K랑 여기는 2K, 여기는 K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AQ가 3루트 1에 AQ가 3루트 1에 그때 sin QAP랑 sin APQ를 루트 2대 3이라고 줬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해가지고 각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QAP는 여기야, 알파. APQ는 베타, 여기야. 이거를 보면서 떠올렸어야 되는 생각은 뭘까? 사인 법칙의 기본이지. 사인 B는 길이 B이다. 정확히는 대변의 길이 B인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두자. 사인 B는 길이 B이다. 따라서 이 길이 대 PQ 대 AQ가 루트 2대 3이란 거야. 그러면은 PQ는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루트 2대 3일 때 3에 해당하는 게 3루트 2였으니까 루트 2에 해당하는 거는 2가 되겠지? 루트 2를 여기에다가 곱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 길이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 길이는 3이지. BP의 길이는. 그럼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필요 없는 정보들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외접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고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야 돼. 사인 법칙을 활용할 때 이 R은 사인 어떤 각에 대해서 어떤 각분의 대변의 길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한 대각과 한 대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각이랑 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A, B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 없을까? 이 각에 대해서? 없지.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변의 길이가 지금 6이란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각의 사인을 알고 싶어. 그래도 역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근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C를 구하기 위해서 각 B를 구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삼각형 ABQ의 세변의 길이를 알아. 세변의 길이를 알아. 그러면은 세변의 길이를 통해서 코사인을 구할 수 있고 첫 번째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BC에서의
2루트 7이랑 여기 길이 6. 그 다음에 코사인까지 알고 있으니까 대변의 길이까지 구할 수 있어. A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코사인 법칙으로. 그러니까 두 번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B랑 AC까지 결정이 가능하단 거야. 그러면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첫 번째, 삼각형 ABQ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뭐를 구할 거냐면은 코사인 B를 구할 거야. 코사인 B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여기 2루트 7, 여기는 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3루트 2를 알고 있어.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분의 2루트 7 제곱하면은 28 플러스 5의 제곱 25 빼기 3루트 2의 제곱 18 10이 될 거야. 35분의 35를 뭐로 나눈 게 되냐면은 20 루트 7로 나눈 게 돼. 근데 20이랑 35 약분해주면은 5로 약분이 되겠지. 4랑 7이 될 거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루트 7이라고. 따라서 코사인 B는 4분의 루트 7이 된다. 사인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3으로서 구할 수 있겠지. 9 더하기 7을 하면은 16이 될 거니까 분모를 제곱하면 16이 될 거고 따라서 16분의 16 1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은 2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삼각형 일단은 뭘 할 거냐면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뭐를 구할 거야? 변 AC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2루트 7 6 그 다음에 코사인 B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AC 제곱은 뭐라 표현이 가능해? 2루트 7의 제곱 28 더하기 6의 제곱 36 빼기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에다가 4분의 루트 7을 곱하면 되겠다. 따라서 얘 적절하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만큼은 42가 될 거야. 28 더하기 36 64에다가 42를 뺄 거니까 22가 될 거야. AC는 루트 22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이걸 할 거야. 사인 법칙을 통해서 ER은 사인 A분의 A이다. ER은 사인 B분의 AC가 되겠지. 루트 22를 뭐로 나눈 게 될 거냐면 4분의 3으로 나눈 게 될 거야. 그러면은 3분의 4 루트 22가 되겠다. R은 3분의 2 루트 22가 될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외접원의 넓이 R제곱 파이 9분의 4 곱하기 22가 될 거니까 88 파이. 따라서 9분의 88 파이가 되니까 정답 2번이 되겠지.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했어. 왜냐면은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서만 똑같이 여기 길이를 3루트 2라고 주었다고 쳐보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알파랑 베타의 사인 B를 줌으로써 이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게 정보를 줬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준다는 거야. 이게 6평 14번이고 일반적인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준다는 거지. 3루트 2를 알려주고 있어. 근데 알파랑 베타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이다 라고 주면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이란 거야. 2K 대 3K이다. 이런 정보에다가 예를 들면은 감마 같은 거 코사인 감마나 사인 감마는 뭐다 라는 걸 통해서 K를 한 번 더 구하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우회를 해야지 이 삼각형에 대해서 확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줘. 근데 여기서는 한 번에 이 길이를 알 수 있게 주었다는 거지. 따라서 14번은 이러한 점에서 체감 난이도가 쉬웠을 거야. 근데 이 점은 조금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한 각의 크기랑 대변의 길이를 한 각의, 그러니까 사인이랑 대변의 길이를 알므로써 우리가 r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과정, 얘도 가망이 없어. 얘도 가망이 없어. 근데 얘는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직접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을 것 같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을 것 같아. 이거를 B로서 결정하는 게. 그래서 조금 쉬웠던 건 맞는데 이러한 상황 판단을 하는 거를 한번 잘 주목을 해서 문제 복습해보자. 그럼 15번 넘어갈게.